천마성의 막내 아들 오화. 확실히 빠르다. 천마봉에 오른 지 5일째 되는 날, 백무지는 천마봉을 10번을 왕복할 수 있었고 10일째 되는 날부터는 더 이상 천마봉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는 숨이 꼴깍 넘어갈 만큼 힘들지 않았다. 가슴의 외상은 거의 회복되었고 허벅지에는 제법 근육이 붙어 있었다. 이 정도면 반년 이상은 꾸준히 수련을 해야 가능한 일로 애초 백무진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결과였다. 무시무시한 도끼와 약관의 젊은 나이, 그리고 전생에서 실전을 거치며 얻은 깨달음과 칠보 흑명신단의 도움까지 네 박자가 딱딱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백무진은 수련의 강도를 높였다. 즉시 몸을 뒤집어 물구나무를 섰다. 그 상태로 천마봉에 오르기 시작했다. 걸어서 올라가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들고 집중력을 요하는 자세였다. 팔 힘이 부족해서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중심을 잃고 쓰러지기 일쑤였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달려드는 게 백무진의 장점 중 하나였다. 백무진은 될 때까지 계속 물구나무 서기로 천마봉에 오르는 것을 시도했다. 첫날에는 한 번도 왕복하지 못하고 하루가 저물었다. 하지만 둘째 날에는 가까스로 한 번을 왕복했고 넷째 날에는 2번을 오르내릴 수 있었다. 그렇게 12일이 지나자 팔과 어깨가 단단해지고 상체 곳곳이 근육으로 쫙쫙 찢어지고 갈라져 있었다. 백무진은 평소와는 다르게 약간 흥분했다. 이 정도 몸 상태라면 본격적으로 소천마각을 수련해도 괜찮을 것 같았다. 감회가 새로웠다. 그럴 수밖에. 전생에서는 육체 수련만 1년을 넘게 했었으니까. 천마호간에서 육체를 수련하는데 한계도 있었고 당시 40이 넘은 나이가 발목을 잡기도 했었다. 그야말로 고통의 나날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이를 악물고 끝까지 참아냈다. 그렇게 악착같이 인내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삼성의 성취였다. 근데 이번 생은 시작부터 달랐다. 마치 전생의 화성운을 비웃기라도 하듯 모든 것이 거침이 없었다. 아무리 칠보 흑명신단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좋기 2달 이상은 걸릴 줄 알았다. 22일이라... 소천마각은 워낙 패도무쌍의 무공이라 단단한 신체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익힐 수조차 없었다. 특히 파천은 수련 과정부터가 끔찍했다. 그럼에도 너무도 빠른 진전이 약간의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었다. 백무진은 도끼로 내려찍듯 2발로 한 아름드리 버드나무를 걷어찼다. 2 다리에 정강이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줄줄 흘러내렸다. 처음 파천을 익힐 때가 생각난다. 그때는 천마옥의 단단한 벽을 걷어찼었지. 그때도 지금처럼 똑같이 아프고 고통스러웠다. 전생에서 한 번 경험이 있다고 해서 고통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때도 공력을 일으키지 않고 순수하게 다리의 힘으로만 버드나무를 부러뜨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적어도 10,000번 이상은 발길질을 해야 가능한 일. 하물며 일격필살의 기세로 버드나무를 부러뜨리려면 수만 번의 발길질이 필요했다. 성난 파도가 밀려오듯 사나운 태풍이 휘몰아치듯 파천은 오직 본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전생의 사부가 강조하고 또 강조한 내용이었다. 어찌 보면 무식해 보이는 수련이지만 소천마각은 그 어떤 요령이나 꼼수를 부려서는 결코 대성할 수 없었다. 백무진은 투지가 끌어올랐다.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 집념도 그만큼 높아졌다. (4일째) 되는 날, 결국 버드나무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지고 말았다. 그리고 2번째 버드나무는 이틀 만에 부러뜨릴 수 있었고 3번째 나무는 단 하루 만에 부러뜨릴 수 있었다. 그야말로 창족의 발전이었다. 아직 10,000번의 발길질을 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파천의 위력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고 드디어 백무진은 천마봉에서 내려갈 때가 되었다.
아이고 공자님. 천마봉 밑에서 철로 혼자 외롭게 기다리고 있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다못해 입구를 지키는 수문의사 한 명 보이지 않았다. 어찌 보면 초라한 일이지만 백무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랜만이야 철로. 아유, 이를 어째 얼굴이 수척해지셨군요. 철로가 백무진의 얼굴을 보고 단단히 오해했다. 지난 한 달 동안 벽곡단만 먹으며 지옥 같은 수련을 했으니 살이 빠지는 건 당연했다. 하지만 철로의 눈에는 몸도 성취하는 백무진이 지난 한 달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마음고생을 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성주님께서도 너무하시지. 철로는 속으로 천마대제 백천기를 원망했다. 아무리 내버린 손자라도 중상을 당한 사람을 천마봉에 올려보내는 건 아니었다. 그 마음을 숨기기라도 하듯 철로는 평소보다 더 호들갑을 떨었다. 공자님, 바로 천은소축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니야 철로. 그 전에 먼저 갈 데가 있어. 예? 아유, 어딜? 철로는 괜히 두려워졌다. 이렇게까지 벌을 받고도 또 서고에 들러 그동안 읽지 못한 책을 읽겠다고 하는 건 아닌가 싶었던 것이다. 한 달 넘게 책을 읽지 않았으니 얼마나 읽고 싶을까. 하지만 그건 안 될 말이었다. 그때는 정말 천마대제 백천기의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울 터였다.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어. 더 이상 서책 따위는 읽지 않을 생각이거든. 예? 철로의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다. 아무래도 잘못 들은 것 같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백무진의 입에서 서책 따위라는 말이 나올 리 없을 테니까. 너 농담이시죠? 믿기지 않는 모양이네. 그야 당연하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오죽하면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가까워졌다는 말이 생겨났을까. 철로도 한번 죽었다 살아나 봐. 느껴지는 것이 있더라고. 할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과거 시험을 보겠다는 것은 현실 회피일 뿐이야. 그야 그렇지만... 철로는 재빨리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았다. 그동안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심약한 백무진의 성격에 많이 답답했던 모양이다. 그럼 지금은 어딜 가시겠다는 겁니까? 외당 청운각. 예? 청운각이라면 인문무사들을 훈련시키는 곳이 아닙니까? 공자님께서 그곳엔 왜? 확인할 게 있어서. 철로는 먼저 돌아가 있어. 백무진이 말을 끝내고 성큼 걸어갔다. 외당에 가려면 봉우리를 하나 넘어야 한다. 7개의 봉우리를 끼고 길게 성벽이 늘어선 천마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마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철로를 먼저 돌려보낸 이유였다. 저기 막내 공자가 오는군. 이번에 마도행도 실패하고 낭인의 검에 찔려 죽을 뻔했다며? 에이, 정말 한심하군. 초수에서 경계를 서던 무사들이 백무진을 보며 수군거렸다. 그들은 백무진이 다가오자 가볍게 폭언을 취해 보였다. 하지만 백무진이 저 멀리 사라지자 다시금 수군거렸다. 들리는 소문에는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기억을 잃어버렸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일까? 나는 기억을 잃은 척 한다는데 전 재산을 걸겠네. 자네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하지만 나도 전 재산을 걸지. 아마 사람들 보기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일부러 기억을 잃은 척하고 있는 걸 거야. 무사들의 목소리가 제법 커서 백무진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하지만 백무진은 굳이 사람들의 말을 바로잡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발걸음을 더욱 빠르게 재촉했다. 시기적으로 지금 이맘때쯤이면 전생의 화성우는 한창 청운각에서 인문무공을 수련하고 있을 때였다. 과연 지금의 백무진이 전생의 화성운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미묘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는 법. 사실 진작부터 확인하고 싶었지만 천마성에 들어오기 무섭게 천마봉에 올라가야 해서 지금에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얍! 얍! 연무장에서 수십 명의 청년들이 우통을 벗은 채
무공을 수련하고 있었다. 훈련교관의 구령에 맞춰 주먹을 휘두르고 두 발을 좌우로 교차해서 움직이는 것이 전부지만 그 안에 제법 강인한 기세가 느껴진다. 이것이 바로 입문무공인 천보세였다. 백무진은 잠시 멍하니 사람들이 수련하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전생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백무진은 자신도 모르게 잘근 입술을 깨물었다. 좋은 기억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야말로 영육의 세월이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저 사람들 중에 낯익은 얼굴들이 보인다. 당연하겠지만 저 안에 백무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항상 열애였지. 더듬더듬 전생의 기억을 되짚어 자신이 있을 만한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연무장 한쪽 구석에 누군가 벌을 받고 있었다. 전생의 모습이 연상될 정도로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은 화성운이 아닌 다른 얼굴이었다. 누구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훈련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저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벌을 받는다. 그리고 벌을 받은 사람은 전생에 화성운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만약 자신 말고 연무 시간에 벌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비참한 기분이 들진 않았을 것이었다. 백무진이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누군가가 다가왔다. 막내 공자님이 아니십니까? 수석교관이란 자였다. 백무진이 이 자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전생에서 자신을 전담으로 담당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백무진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말했다. 나를 아나? 5년 전까진 정무각 소속이었습니다. 그때는 말단이긴 했지만. 그렇군. 정무각은 내당 소속으로 천무성의 후기 지수들이 무공을 배우는 곳이었다. 이곳은 기본적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야 천마성의 요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 그런데 백무진은 졸업은커녕 유급에 유급을 받고 중도 탈락하고 말았다. 애초에 정무각의 살벌한 분위기에 백무진이 버티지 못한 탓이 컸지만 정무각을 졸업하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은 백무진이 유일하다는 것이었다. 막내 공자께서 청운각엔 어인일이십니까? 사람을 한 명 찾고 있는데 이곳에 화성운이란 청년이 있는가? 들어온 지는 몇 개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네. 글쎄요. 웅고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들어온 사람이 몇 명 있긴 하지만 화씨 청년은 금시초문이었다. 중요한 일이니 자세히 확인해보게. 글쎄요. 확인할 것도 없습니다. 웅고는 찾는 신용도 하지 않았다. 백무진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 딴에는 그만큼 확실하다는 뜻이겠지만 만약 사촌형들의 명령이 떨어져도 이럴까? 자네 말이 많군. 네? 천마성은 상명하복이 생명이거늘 설마 청운각의 수석교관이란 자가 그것도 모른단 말인가? 속하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확실한 청년은 없습니다. 그래도 정 궁금하시면 막내 공자께서 직접 찾아보시지요.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인가? 막내 공자,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웅곤이 불쾌한 표정으로 소리쳤다. 평소답지 않게 세게 나오는 백무진의 모습이 가소롭게 느껴졌다. 솔직히 무시한 게 맞다. 어쩌면 막 나갔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정무각에서도 중간에 쫓겨난 주제에 뭘 어쩔 수 있다고. 백무진이 화를 낸다고 겁을 집어먹을 웅곤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한심해 보였으면 심약공자 백무진이 자신을 물고 늘어질까 싶어 은근히 기분이 나빴다. 막내 공자, 머리를 다쳤다고 하더니 상황 판단이 안 서는 겁니까? 그나마 직계혈족이라 대우해 주는 겁니다. 더 이상 험한 꼴 보기 싫으면 그만 돌아가시죠.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한바탕 소란에 연무장에서 수련하던 자들과 훈련을 가르쳐주던 교관들이 행동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 백무진의 심약한 성격이라면 수석교관의 말에 겁을 집어먹고 꼬리를 말고 도망쳐야 정상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장면을 상상했다. 하지만 백무진은 비릿하게 웃었다. 웅고는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다.
평소 백무진은 저런 식으로 웃지 않는다. 더구나 지금 백무진의 눈빛에서는 진한 살기가 떠올랐다. 사나운 맹수 앞에 발가벗은 채 서 있는 기분이었다. 도저히 그 눈빛을 마주 바라볼 수 없어서 웅고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주춤 물러섰을 정도였다. 뭐지?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낀 순간 백무진이 대력 양이신법을 일으켜 하단전으로 흘려보냈다. 단단한 외공에 내력을 더한 파천이 처음으로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아직 성취가 부족한 상태임에도 그 위력은 실로 엄청났다. 비단폭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강력한 기운이 웅곤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다. 웅곤은 기겁했다. 엄청나게 패도적인 기운이 느껴졌다. 이런 미친!